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라 했던가. 수십 년을 일하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 땅에 발을 딛는 그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다. 낯선 땅에서의 치열했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마음 편히 살리라는 기대를 안고 돌아온 한국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미국에서의 노동은 힘들었지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의료보험과 연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기에 생존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적었다. 그러나 귀국 후 마주한 일상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바뀐 도시의 풍경뿐 아니라 사람들의 말투 문화, 심지어는 공기의 냄새마저도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은퇴란 단순한 생활의 변화가 아닌 정체성과 존재감의 재정립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미국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마치 다른 인생처럼 느껴지며 한국에서의 삶은 다시 시작된 생존의 또 다른 전장이 되었다는 고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첫 번째 사례는 인천에 거주 중인 김영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넘게 미국 중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자녀 둘을 키워냈다. 은퇴 후엔 모아둔 돈과 미국 사회보장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여유롭게 지내리라 생각했다. 실제로 귀국 초기 몇 달간은 고향 친구들과의 재회, 한국 음식의 풍요로움, 가족의 따스함에 감동하며 감격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문제는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건강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메디케어와 사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외국 연금 수령자의 건강보험 적용이 까다로웠고 진료비 부담도 예상보다 컸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그에게 병원 방문은 일상이었고 이는 곧 큰 지출로 이어졌다. 게다가 공공의료 시스템과 의사와의 소통도 익숙치 않아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결국 그는 매년 미국을 오가며 건강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이중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귀국이라는 결정의 무게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 용인에 정착한 박정희 씨 부부의 사례다. 이들은 은퇴 전 미국 서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꽤 넉넉한 자산을 모았다. 한국에 집도 사놓고 은퇴 후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실은 달랐다. 우선 주거 환경의 변화가 가장 컸다. 조용하고 여유로운 단독주택 생활에 익숙했던 이들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층간소음, 엘리베이터에서의 낯선 눈치, 여러 공동체의 규칙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이웃과의 소통은 예의보다 경계심이 앞섰다. 또한 한국의 소비 환경도 예상보다 큰 부담이었다.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조차 자잘한 소비가 쌓이면서 생활비가 빠르게 불어났고 무엇보다 예상 밖의 지출이 많았다. 경조사 회비,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노후를 위한 생활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계산기 두드림이 계속되었다. 사회적 관계 역시 문제였다. 미국에서는 교회 중심의 한인 사회가 있었고 그 안에서의 안정된 인간관계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친구들을 만나기조차 쉽지 않았다. 주변은 대부분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들은 마치 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유령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들 부부는 다시 미국으로의 재이주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에 혼자 사는 이현주 씨의 경험이다. 그는 간호사로 미국에서 수십 년을 근무했고 남편과 사별한 후 귀국을 결정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노후를 희망했던 그는 고향의 아파트에 터를 잡았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예기치 못한 적과 마주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소통이 자연스럽고 누구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조용히 사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쳐도 서로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치는 이웃들과의 거리감은 그녀를 더 고립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스스로의 역할 상실이었다. 미국에서는 나름의 사회적 위치가 있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은퇴한 노인일 뿐이었다. 무언가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던 생활에서 하루 종일 TV만 바라보는 삶으로 바뀐 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정신적 충격이었다. 문화적 거리감 또한 컸다. 방송에서 쏟아지는 신조어 유행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질감을 느꼈고 결국 그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조차 그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그는 더 큰 소외를 느꼈고 미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은퇴 후 귀국이라는 선택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재적응의 총체적 과정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의 은퇴 생활이 어느 정도 체계화된 시스템 속에 보호받는 안정성 중심이라면 한국은 여전히 개인의 능동적 대처와 적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사회 구조는 수십 년간 해외에 거주했던 이들에게는 장벽처럼 다가온다. 귀국 초반에는 향수와 감동이 있지만 시간이 흐르며 마주하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역할 상실, 사회적 고립은 자존감을 위협하며 생활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결국 귀국이라는 선택이 후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단순한 기대보다 냉정한 분석과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의료체계에 의해 주거 환경의 선택, 인간관계의 재형성은 물론 심리적 회복력에 대한 준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은 고국이라는 안락함에 기대기보다는 새로운 사회로의 이민처럼 치열하게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현실이 지금 수많은 귀국 은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고향에 돌아온 것이 곧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는 시대. 은퇴는 여전히 삶을 꾸려가는 또 하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되묻게 된다. 은퇴 후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귀국을 선택한 이들에게 현실은 종종 낯설고 가혹하다. 처음엔 그리운 고향의 풍경과 익숙한 언어에 마음이 놓이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온기에 뭉클해지지만 이내 삶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비록 언어와 문화가 낯설었지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했다. 반면 한국 사회는 그간의 빠른 변화 속에서 훨씬 복잡하고 경쟁적이며 무엇보다 노인 친화적이지 않다. 귀국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충격은 자신이 더 이상 이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는 자각이다. 30년 전 떠났을 때의 기억을 안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너무 멀리 앞서가 버린 사회의 규칙과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다. 은퇴자들이 처한 이 괴리는 단순히 기술이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에서 기인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미국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며 살아왔고 일이라는 역할을 통해 자신을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들은 일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는 공백 상태로 돌아온다.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되는 아이러니 속에서 자존감은 점차 깎이고 생존의 위기감이 고개를 든다. 특히 의료 시스템은 귀국자들에게 있어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메디케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료 접근이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대기 시간을 견뎌야 하고 일정 소득이 없거나 외국 연금 수령자로 분류될 경우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에 따라 일부 귀국자는 병원 이용을 피하게 되고 이는 곧 만성질환의 악화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주거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외부에서 보기엔 편리하고 체계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복잡한 관리비 체계와 층간소음 갈등, 경조사 문화 등으로 인해 귀국자들에게는 오히려 정신적인 부담이 된다. 단독주택에서 자연과 함께 살던 미국식 삶에서 느긋하게 살아온 이들이 수직적이고 밀집된 아파트 문화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이는 결국 소외감으로 이어진다.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또 다른 고통이다. 미국에서는 이민자 사회 특성상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일정한 거리감과 경쟁 심리가 인간관계를 지배한다. 특히 은퇴 후 돌아온 이들은 대부분 정규직 은퇴자들과 달리 지역 사회나 직장 기반의 네트워크가 없다. 동창회나 종교 모임에 참여하더라도 자신과 삶의 결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무력감, 심지어는 고립감을 호소하는 귀국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지원 체계의 부재로 연결된다. 현재 한국에는 해외 은퇴자들의 귀국 후 삶을 돕는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거의 없다. 국적은 한국이지만 수십 년을 외국에서 살아온 이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는 정책의 미비함과 사회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연금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받은 사회보장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는데 이는 환율과 세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원화 강세나 미국 내 연금 감액 이슈가 발생할 경우 생계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은퇴자를 생산력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간혹 단기 일자리가 있다 해도 체력적 부담이 크고 임금은 매우 낮다. 결국 귀국자는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내면화하게 되고 이는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귀국 은퇴자들이 생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전략은 다시 떠나는 것이다. 귀국 후 1년 안에 재이민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미국에 되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견디는 삶으로 묘사하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굳이 고통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편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익숙한 시스템과 생활 리듬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 이는 결국 귀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어디서 충족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따라서 귀국을 고려하는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형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다. 첫째,
의료와 거주 문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한국 내 병원 이용 방식과 보험 적용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여건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며 환율이나 추가 지출의 변수를 계산해봐야 한다. 셋째, 사회적 네트워크의 재형성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취미활동이나 모임을 탐색해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회복력 역시 중요한 변수다. 단순히 고향이라는 감성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근육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귀국은 하나의 정착이 아니라 또 다른 이주다. 그것도 더 복잡하고 치열한 이주다. 이를 단순한 감정적 결정이 아닌 생존 전략의 하나로 인식해야만 귀국 이후의 삶이 후회로 점철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은퇴란 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며 귀국은 그 구조 속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어디서 살 것인가는 이제 감정이 아닌 전략의 문제다. 한국은 고향이지만 고향이 늘 안식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지금 은퇴 후 귀국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다.